제가 강좌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대학교하고 연계하는 강좌가 저도 괜찮다고는 보는데 이제 현 시점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뭘 적어왔냐면 지역학 연구위원들의 전공을 최대한 살리자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노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뽑힌 지 2달 임명장 받은 지 1달 좀 넘어가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지금 노원에서.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노원 지역학 연구소가 저는 솔직히 소장님 이렇게 열심히 할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달라야죠. 지금 뭐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내고 보인다 그랬어요. 벌써 지금 정기 모임도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있는데다가 저희가 8월 1일자로 아마 8월 3일. 3일자로 뭘 받았는데 지금 오늘이 8월 6일인데 지금 벌써 4번인가 만났어요. 아마 이런 연구소는 아마 지역이 없을 겁니다. 다른 지역이. 네, 없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유명무실한 데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위원들조차도 지금 이기 뽑힌 분들조차도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선생님처럼 공동구를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4만 좀 조사한 거 말고는 몰라요. 노원 주민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를 띄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학 연구위원들이 일단은 처음에는 대중적인 강의를 좀 저는 표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꼭 지역하고 연계 안 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좀 들을 만한 주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신이에요. 인물신. 예를 들면 그러면 민속 주제 중에 요즘 막 SBS에서 그 아시죠 여러분들? 악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한테 그 교수냐고 물어봐요. 그런 쯤에 분위기가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강의가 이제 몇 번을 좀 넣자는 거죠. 이걸 기획 강의로 가지 말고 처음에 올해는 좀 더 이렇게 지역학 연구위원으로 또 공부도 좀 하게 해서 예를 들면 좀 거시적으로 예를 들면 노원을 반드시 넣는 거죠. 민속과 노원, 뭐 예를 들면 역사와 노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올해는 뭐 예산이 있으면 그런 강의로 해서 지역학 연구원들을 좀 하면서 내년에는 여러 니즈들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저녁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노원을 좀 공부를 그동안 해서 그걸 가지고 길게 가시면 안 돼요. 12강의 가면 요즘 분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4주, 한 달 강의씩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도봉문화원 같은 경우가 지금 재밌는 강의가 독일 문화를 이런 강의. 이것도 제가 초창기에 엄청 아이들을 좀 많이 냈습니다. 좀 아시아의 문화 한번 강의하자고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음 내년에는 그런 노원과 어쨌든 비교될 수 있는 것들 주제들을 좀 끄집어내서 연구자분들이 좀 재밌을 수 있는 강의들을 좀 시작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노원의 아파트. 그러면 우리 강의가 우리만 할 게 아니라 뭐 얼마 전에 아파트 책이 나왔거든요. 그런 전문가들 한번 모셔서 강의하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들을 매달 쪼개가지고 4번 강의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3기 정도 됐을 때 이제 강원대나 이런 대학교들하고 트라이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달려들면 우리는 앞으로는 절대 대학교에서 강의 못해요. 왜냐면 호응이 없는데 누가 강의를 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학 연구위원들이 찾아가는, 제가 좀 하나 적어놓은 게 찾아가는 지역학 연구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뭐 소장님이 라디오학과 미디어 전문가인데 어느 학교에서 이런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소장님이 좀 해주신다든지 공동 이런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찾아가는 강의도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좀 그런 걸 좀 적어놨고 또 하나 프로그램 중에 좀 공유해야 될 게 시민연구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구위원들 10몇 명 이외에 아까 부장님도 똑같은 건데 또 다른 결의 연구위원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순수하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 여기에는 전 젊은 지금 20대, 30대 분들 연령대를 좀 쪼개서 이분들과 우리가 뭔가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여기는 회원제도 좀 갖추면 좋겠고 저희 연구위원들도 매달 그냥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달달이 뭐 10,000원이라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우리가 연말에 뭐 책을 내서 아이들한테 뭐 국릉동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뭐 전달한다든지 어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풀어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거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지역항 관련 다양한 네네. 프로그램, 강좌 네. 또는 뭐 말씀하신 대로 탐방 네, 까지도 탐방. 다 필요한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으신가. 네, 그리고 저도 그 우리 카톡에 채팅방에 올라와서 그 노원 문화에 실는 그 선생님들이 네. 주제를 올린 거 보고 가슴이 뛰었거든요. 음. 정말 그래서 노원 문화 발간 기념해가지고 그분들이 지면에 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질문 같은 걸 네. 할 수 없고 좀 제한적이라서 그분들 한테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네, 네, 좋겠다라는 네, 네. 생각을 해요. 의정부 쪽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었던 변화들 주제들이 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발간도 하지만 네. 또 나중에 발간 기념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뭐 대담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왜냐하면 또 좀 딱딱하게 느껴져서 잘 안 읽어보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쉽게 풀어갈 수가 있고 또 궁금한 거를 지면에 대고 너 왜 이러니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전문가의 눈과 맞아요. 또 일반 시민의 눈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강좌를 한다면은 그런 거를 또 2차적으로 그것도 해보는 것도 네.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강좌는 이렇게 네. 열어야 되겠다. 네. 어떤 주제든지 간에 좀 시급하게 그리고 매달 이런 식으로 모여서 하나의 주제들을 좀 다루는 네. 그런 자리는 이제 꼭 네. 필요하겠다. 뭐 일단은 그런 이야기로 이제 들리네. 그리고 대학 연계는 조금 이렇게 뭔가 단계를 네, 잘 네. 짜서 네. 가자 네. 이런 말씀이시고 제가 안 그래도 성북 쪽에서 이제 성북 문화도시 쪽하고 연결이 있는데 성북도 대학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역의 공통 교과 그러니까 네. 지역에 관련된 지역 문화에 관련된 공통 교과를 거기 있는 대학들과 이제 협약을 맺어서 공동 개발 제안들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 네. 근데 이제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어디와 이제 함께 갈 건가 예를 들어 뭐 과기대랑 일차적으로 뭔가를 네, 좀 네. 해보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대학교 서너 개로 확장하고 네. 그래서 전체 대학과 노원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잡아가는 게 이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했던 얘기는 이제 인력과 재정 얘기인데 하여튼 다시 사업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네.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네. 아까 용인학을 한다고 했을 때그 강좌에 예, 예.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용인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대학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또 예산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그건 이제 구하고만 협의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또 호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의원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지금 전에 노현수 의원이 이제 초안산 각석군에 대해서 그 문화재 지정을 했는데 왜 다 없어졌느냐 뭐 이런 이제 의정 질문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도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국장님이나 이게 공공기관에서 연구자들의 성향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역학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의 성향은 지속적이지 않으면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연구들이 가다가 끊겨요. 그러니까 자료가 아마 이민생 얼마나 힘들겠어. 혼자 공릉동 조사해야지. 이게 역사자료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연구자들은 단돈 10원이라든 50원이라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지역에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줘야 되는데 상당히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는 연구자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연구자들에게 호기심도 주고 이렇게 돈적인 부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해서 결국엔 지역학 연구 2기 분들한테 연구자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젊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개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노원을 소재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민희 선생님이 예산을 어디서 끌고 올 필요는 없지만 한 50만 원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한테 공릉동의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달라고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만 찾겠어요. 찾다 보면 막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결국엔 저는 지역은요 자료가 없으면 네.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술 자료가 됐든 역사문헌 자료가 됐든 신문 자료가 됐든 통계 자료가 됐든 수많은 자료들이 다 보여지는데 네. 어느 누구 하나가 이런 자료에 관심이 없다 보면 이야기하는데 맨날 쳇바퀴 도시 똑같은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연구위원들한테 젊은 친구분들한테는 좀 더 그런 개인적인 연구할 수 있는 네. 토대도 좀 같이 좀 마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부 문화원들은 이걸 하고 있죠. 해동문화나 예를 들면 노원문화처럼 원고에 글을 하나 쓰게 합니다. 그 지역의 특징 논문을. 그러면 비용을 해서 100에서 200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 연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특히 이제 석사 마친 사람들이나 학부를 마친 분들한테 그런 역할들을 주는 거죠. 네. 섭외를 해서. 그러면 공용동 논문이 하나가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하나 나오죠. 그러면 그 100만 원이 제가 봤을 때 1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도 한번 지역학 연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은 저는 된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을 모아서 네.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면 저는 된다라고 보고 안 그래도 이제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네, 네, 그런 네. 부분들을 그러니까 모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2기가 되면서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약간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선후 완급을 좀 조정해서 그렇죠. 네.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건 뒤로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도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걸 먼저 하고 네. 이건 뒤에 가면 결과적으로 될 거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앞으로 내고 이건 좀 천천히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정리가 되면은 그대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이고 네네네네. 중장기적인 것들. 아니,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성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네, 이건 또 하나 문제인데요. 지금 문화원과 지역학 연구소의 역할이 또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국장님은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뭐가 문제냐면 그럼 지역학 연구소에서 우리가 네. 논의된 사항을 다 받아주실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초창기에 네. 지역학 연구소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게 또 하나는 네네. 문화원에서 해야 될 역할과 네. 우리들의 역할이 어디까지냐가 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국장님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역학 연구위원들도 다 각자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오늘도 예를 들면 참여도 못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의견 취합을 우리가 국장님한테 상하식으로 이렇게 보고하면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역학 연구소에서 예산적인 부분을 다 오픈하고 뭐 진행하실 건지 이런 장기적인 로드맵도 고민해 주셔야지 지역학 연구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제약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이걸 하고 싶어요, 국장님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개인적으로. 뭐 그게 정리가 되면 네.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꼭 연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행정적인 부분. 네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 질서를 네. 이제 잡는 시기가 이제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이걸 무슨 의뢰를 하거나 네네. 거기에 대한 뭘 이렇게 지불하거나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저희도 연구위원들이 잘 네. 모르죠 그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로드맵이 없으니까 연구위원들이 지금 그 이야기 지금 국장님 처음 들을걸요?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를 어찌됐든 문화원과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를 행정적인 부분이 네네.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렇다고 해서 네. 소장님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없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림이 안 그려지면 연구위원들이 가다가 닿기가 꺾일 거예요. 네네. 이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네. 안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이제 막 네 번 만나서 했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공하게 예, 됐어요. 이게 그렇죠. 어쨌든 시스템이 없으면 네네. 그걸 좀 고민해 주실 때가 1기하고는 달라요. 2기들은 네. 좀 그런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화원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해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역학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1기가 왜 가다가 중도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다른 지역도 똑같지만 그게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좀 한번 우리 로드맵을 좀 고민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뭐 열 몇 명의 전문가들이 네. 일단 여기 들어와 네. 있다면은 어떻게 잘 네, 활용할 것이냐 활용할- 이런 네. 것들은 또 행정 이 문화원의 역할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지점은 당연히 얘기가 될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네.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된다. 일단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만약 고민해야 된다면 그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이게 얘기가 네. 그러면 이제 네. 지금 아까 뭐 단기적인 과제, 중장기적인 과제 얘기가 됐으니까 네. 그거를 하여튼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그 하나하나의 식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걸 이렇게 네, 풀자라는 그렇죠.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말만 들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해야지 나도 가만히 네. 내일 뭐 이 뭐 미래 지향적인 가치 뭐 이런 얘기가 하면 아무 의미가 맞아요. 네,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들이 2년 임기이기 때문에 국장님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1년을 주기로 해서 우리 이기들이 뭘 해야 될지 이건 아마 제가 처음에 우리 회의할 때도 제가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기들을 뭘 어떤 형태로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주셔야지 우리도 거기에 맞게 강의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고 할 때 그러면 내부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문화원에서 물론 서두른감이 저는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왜냐면 그게 없으면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갈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향을 봐가지고 이제는 국장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이야기도 네. 들어보고 뭐 다 저희도 이제 또 선후가 네, 또 네, 이제 네. 정해지는 그렇죠. 거고 네. 약간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좀 더 잘 되게 하려면 좀 그런 것들이 좀 역할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처음 이 공능학이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렇게 지역에서도 더 세분화되는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상계학, 하계학, 네, 중계학. 중계학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모여서 가지고서 사실 논학이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능학에서 했으니까 딴 데서도 이런 네. 것들이 네, 이렇게 네. 참 돼가지고서 하는 네.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릉에 관한 책이 20여 권이 나왔어요. 정말요? 예, 다 봐야 되겠네. 굉장히 어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 뭐 일단 공릉 여러 군데에서 나오니까 아까 우리 공릉 같은 네. 경우에는 주민자치에서 네. 나왔다고 하면 공릉동 이야기라는 거는 독립서점에서 네, 또 네. 이렇게 내는 거고 또 청소년 국민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또 내는 네. 책들이 있고 또 저희 해설사들이 내는 책들이 있고 또 여러 책들이 또 이제 지역마다 단체에서 또 내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포켓북 같은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또 뭐 다운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걔네 뭘 책을 낼 때는 공릉을 집어넣어서 하는 이야기들 네.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잡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다양한 시각으로 해가지고 마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 한 곳에 딱 모였다라고 보다는 소장은 개인들이 하지 않을까 보다. 저는 사실 없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한 곳에 네, 넣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아닌 것 저희가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은 국민 청소년 문화정보센터고 센터장이 낸 거기 이승훈 센터장님이 낸 우리 마을 제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네,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되기 때문에요. 네,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저는 기본적으로 그 차원에서 보면은 몇 번 그 아카이빙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을 모으고 사실 맞아요. 전자화 시키는 거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기는 해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아니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은 지역 관심에 있는 연구위원들도 지금 말씀하신 거 처음 듣고 모르는데 그게 만약에 한 군데 아카이빙 돼 있다면 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사업 예산으로 가면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돼서 그 얘기는 정말 따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듣기로는 지역학 연구소 2기에서 그렇죠. 지금 중요하게 보는 지점들이 네네. 어떤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으로 넘길 건가. 그러니까
방향을 잡으면 네. 그게 이제 사업으로 아이디어화가 돼가지고 이게 구체적인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막 섞이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그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역학 연구소 내부에서 정리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된다. 지금 벌써 이제 처음 저희가 그 위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모이면서 얘기가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는 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서는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 같고 이걸 이제 어떻게 사업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또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연구소 위원들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뿔뿔 흩어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떤 흐름을 잡아서 네. 하나하나의 주제를 주고 그러면은 네. 그때 모여서 맞습니다. 논의는 되지만은 네. 처음부터 거기서 정리하는 단계는 되지는 네.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게 자립이냐 이제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내부 자립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예를 그런데 이제 내부 연구위원들끼리 네. 의견을 모아서 네. 이게 모임이 작업이 그렇게 해석이 되시군요. 그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왜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 네. 결정권이 있어서 소장님이 야 다 모여라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조직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 이러니까 부장님 우리도 뭐가 하고 싶어도 내부 예. 위원들의 또 다른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부장님 생각하시는 그림이 아니, 그건 아니. 아니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예. 왜 갑자기 이 구도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네. 근데 이 연구소가 어찌 됐건 지금 현재는 그 문화원하고 같이 당연히 가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연구소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더 확장시키고 안정화시키고 이럴 건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의견들을 모으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국장님 의견을 충분히 아는데 연구위원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14분에 이게 모이시는 어떤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끌고 가기도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지역학 연구소가 다 망하는 이유가 네.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핵심은 연구위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 달라들어요. 네. 다 이제 순수한 목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인 관계로 막상 왔을 때 뭘 또 한다 그러면 또 적극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있죠. 이제 그런 와중에 소장님이나 저희 집행부가 힘이 그분들을 또 어떤 제재를 하거나 뭐 의견을 모으거나 뭐 이런 게 너무 어려워지니까 결국엔 와해가 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활동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소장님이 중심으로 가긴 하지만 소장님하고 이분들의 네트워크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엔 지역학 연구소가 이기가 장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걱정스러워서 저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소장님이나 저희 내부에서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다독거리시면서 좀 함께 으쌰으쌰 이게 참 어느 선까지 이게 참 고민일 것 같아요 앞으로가. 그래서 좀 의욕은 좀 앞서는데 지금 그래서 이야기해요. 아니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정리해서 중장기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서 그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주무르라 그러고 네. 한번 해보시던지 네. 하시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역화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노원 지역에 필요한 지역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냐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노원 지역에 필요한 지역학 연구 주제는
물론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그런 주제들이 역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역학 연구 주제를 보면은 지역 문화와 아이덴티티, 우리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있고, 특히 그 노원구는 처음에 생길 때부터 그 아파트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와 주택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까지도 되고, 뭐 교육과 문화교류, 교통과 환경 문제, 사회복지 문제, 뭐 지역 발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역학 연구소에서 노원 지역에서 그런 구체적으로 이 노원 지역에 필요한 지역학이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네, 저는 뭐 민속학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이 네. 있는 건, 근데 저는 참고로 2년 전에 노원문화원에서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백사마을 책을 제가 네. 집필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계동 하도 한 20몇 번을 좀 다니면서 인터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네.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뷰를 다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네. 제가 20몇 네. 명을 이 국장님, 김용 네. 의원님하고 같이 좀 다니면서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지금 제가 만약에 이제 연구를 좀 노원 지역에 좀 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책들이 좀 노원문화원에서 잘 나온 책들이 좀 몇 권 있는 게, 박종론 선생님이 쓰셨던 순학산, 네. 뭐 중랑천 이런 책은 이 종합서적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거의 네, 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네. 문헌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좀 네. 주제별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노원에 저는 가수원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배만, 여기 뭐 일제시대 때 뭐 아마 여러 형태의 먹벌배.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저번에 한번 누가 그 이야기 했던데, 여기 삼양 미원에서 그 찌꺼기가 이쪽 뒤로 가서 배가 달대요. 실제로 그 이야기는 제가 인터뷰 미용 공장에서 네. 나온 그 실제로 부산물이 제가 그 이야기를 비료로 인터뷰- 쓰였다 네. 이런 말씀. 또 실제로 그런 것처럼 중랑천, 수랑천처럼 이런 큰 주제들을 먼저 이렇게 네. 체계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주사입니다. 네, 이주사. 그러니까 서울의 팽창과 도시의 노원의 이주사. 근데 이주에는 꼭 그 다양 그런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건물, 건축, 뭐 이런 그런 것도 집 이런 것도 또 같이 좀 다뤄주면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달동네나 이런 그런 이주 지역들을 좀 체계적으로 네. 종합할 수 있는 책이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백사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들도 하고, 그다음에 공릉동 같은 이런 활동하시는 지역들, 특히 네. 이민희 선생님 활동 많이 하시니까 이런 지역들의 역사 문헌 책들. 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얼개동지, 네. 공릉동지, 중계동지 이런 책들도 촘촘하게 좀 나와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지금 대학들이 많이 있고, 그 대학들이 나름대로 좀 특색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서울과기대 같은 데는 굉장히 고종시대 때 네, 만들어진 네, 역사가 내려오는 건데, 또 여기 와서는 이 공릉동에 와서는 그 어찌됐든 여러 가지 뭐 일제시대 6.25를 거쳐가서 이제 여태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학이나 이런 데는 옛날 일제시대 때는 거기 공학부였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경성대학교. 네, 네. 그렇다면 여기 그때 공학을 했던, 건축학을 했던 뭐 이상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요새 물론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육산에 그 여러 인물들에 관한 네. 것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같이 네. 엮어가지고서 육산에는 굉장히 다양한 우리나라 보물도 있고 네, 네. 얘기 풀어갈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여대도 나름대로 기독교의 그 정신 같은 거, 옛날에 서울여대 하면 그 여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네. 꼭 살게끔 네, 하려고 예, 예, 예.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가지고서 그때 그 남학생들이 그 주변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얘기들도 많이 있고, 또 삼육대학 하면은 삼육대학은
그 미국의 위스콘신에서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여기서 그 기독교 정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삼육대학을 만들고 지금은 여러 가지 생태학적이라든가 환경 문제 또는 뭐 음식 같은 것도 거기 가면은 뭐 고기도 안 먹고 그러면서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육 시설을 개방하고 굉장히 그 학교들만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광운대는 또 옛날에 그 전자공학 쪽으로도 전자 쪽으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각 학교마다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 노동부 전체에서 지역학으로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캠퍼스 타운 사업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거 한번 진행해볼 때 네, 그것도 그 저희 부소장님도 캠퍼스 타운 사업 하니까 한번 그 예산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해도 좋겠네요. 네, 좋네요. 네. 그 뭐 크게 돈은 안 들릴 겁니다. 워낙에 역사 자료들이 많아서. 그렇죠. 뭐 해마다 만들어내니까 각 대학들은. 그래서 그걸 우리 거로 지역학 친구를 끌어들여가지고서 왜냐면 그것도 훌륭한 자료. 다음 주제도 괜찮겠습니다. 학술대회도. 왜 노원에 대학교들이 많은가 뭐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후원 좀 받아서. 공릉 이동행가 6개인가 7개 대학이 있죠. 4개. 4개예요? 가장 많은 동 아닌가요? 네. 가장 많은 동이네. 율동이 1, 2동이 합치면 250만 평인데요. 네. 네, 일단 육사가 거의 50만 평 되죠. 아. 네, 그리고 우리 그 삼육대학교가 19만 평이에요. 서울여대가 7만 평이에요. 과기대가 16만 거의 평이에요. 100만 평. 거기다가 태능이 50만 평 있다 생각하시면은 네, 집 좁다고 네, 이렇게 불만하시고 굉장히 네. 멋진데요. 네. 그 대학하고 정말 그게 다음 주제가 되면 참 좋겠다. 재밌겠어요. 학술 대회 이번에는 네, 아마도 그런 식으로 가고. 그 주민 참여, 시민 참여 이걸 확대하는 방안이라면 다음 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과의 협력 이런 식으로 잡아서 다른 대학들과 1년 동안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순회 뭐 내년 말쯤 해가지고 뭐 호응하는 것만 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지점에서 봐야 될 게 결국 제가 왜 대학교에 관심이 두냐면 노원의 역사 흐름에서 대학교가 들어선 것도 한 축을 담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이주민들과 아마 그런 이야기도 같이 좀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총무님도 계시지만 그 연촌이라고 월계동 그쪽에 연촌이 있고 거기가 벼루잖아요. 그래서 벼루가 있고 또 우리 하계동에 필동이라고 있어요. 그 붓이에요. 네, 그리고 필동 그리고 묵동이 원래는 공릉동 지역이었거든요. 맞아요. 거기는 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방 사호 중에서 재밌다 이거. 네, 세 개만 있으니까 네. 거기는 인물이 날 것이다 하니까 정말 거기 그래서 이제 들어선 것이 과기대 이야기 그런 재밌다. 이야기 부분인데 그래서 대학이 나오면 여기가 인재가 메모 출입형이래요. 풍수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인재가 메모라는 그러니까 호랑이라는 것이 이제 신하라든지 네네. 그런 어떤 인재를 뜻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기대 이제 소장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 과기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 진짜 민족 학교로서 이렇게 뿌리를 할 수 있거든요. 종로에 어이동에 있다가 고종님의 고종 임금의 그런 그 별서에서 그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기 뭐 일단 1939년도에 그 경성 제국대학이 생기고 그다음 폐망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걔네가 관악구로 이사를 가면서 그다음에 과기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과기대가 어이동에서 이쪽으로 왔다라는 거 해가지고 민족대학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경성대학 제국대학이 후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맥이 끊어지는 건 전혀 땅만 거기를 온 거 이사를 온 거거든요. 그 땅에 경성제국대학도 있었고 서울대 공과대학도 있었고 지금 과기대도 산업대학도 들어왔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민족대학으로 그런 흐름으로서 또
지역에서 차지했던 그런 비중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재밌어요. 과기대 역사 얼마나 저희 재밌는지 몰라요. 전수학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생님들 그 이름 외우더라고요. 이번에 저 봄에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과기대 안에서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 보통 학교부터 이름 외우느라고 그 시험복을 했잖아요. 저는 또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 게 노원과 목동을 좀 비교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교육. 교육도 교육 그렇고 얘기. 아파트도 그렇고 형성 시기도 여러 가지가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노원에 왔을 때는 저는 아파트란 주제도 좀 네, 우리가 네,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지역 비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원과 목동은 반드시 비교가 좀 돼야 됩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그 서울 역사박물관에 나온 서울 북부 네. 책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이 매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책이 담고 있는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서울의 북부 지역의 기능과 역할들을 의미를 부여해 줬어요. 근데 또 하나는 노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의 노망인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정부나 양주 이런 모든 학생들은 다 똘똘하면 다 노원으로 옵니다. 옛날에 여기가 양주였었죠. 그렇죠. 네. 양주땅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은 결국에 자기다움을 좀 보려면 저는 목동과 비교, 그다음에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 중심 지역이에요. 정확하게. 여기에 의정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노원에 집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아파트를. 예를 들면 이런 관점을 좀 확장을 시키는 연구 주제들이 노원은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재밌겠네요. 네, 그거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은 조금은 일반 보통 주민들보다는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지만은 제가 사실 이쪽에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죠. 아무것도 노원에 관한 자료가 네,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노원의 역사라든가 뭐 일반 네. 통계라든가 하다못해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다못해 간단한 그 노원에 관한 책자 같은 맞아요. 것들을 만들어서 네. 저도 적어놨습니다. 주민들이 제보하는 기사 보는 사람 각 세대별로 맞습니다. 하나씩 정도는 가질 수 있게 하고 보통 사람들이 노원하면 이 정도는 그냥 이런 거야 하고 상식적으로 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알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아, 해설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우리 그때 어떤 분이 우리 이런 거를 갖다가 노원 신문이든 지역 네, 주민에게 네.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알릴 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일 궁금한 거가 진짜 궁금한데 자료가 없는 네.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여기 태릉 그 앞에 묘동이라는 곳에 민경호의 그런 서자가 여기서 살아가지고 그 이야기 굉장히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주로 가는 그리고 명성황후가 이제 뭐 또 용불함에 있었고 피난길인데 이게 정말 왜 여주로 가는 길일까? 그 길이 있었을까? 이런 지리적인 그런 맞아. 부분에서 네. 해설을 못하는 거예요. 길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와는 있지만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고 자료를 못 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노원 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던 내용을 갖다가 사람들이 궁금했던 걸 갖다가 우리 그 지역학 선생님들을 해가지고 노원 신문에 하나 컬럼 형태로 실어도 되고 네. 또 아까 우리 서석철 위원님께서 그 상계동에 있는 교선제 네, 이야기인 네. 거예요. 교선제도 저도 이제 상계동대 해설을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순조의 이제 세 번째 딸이며 보건공주의 집이 장희동에 있다 이쪽 옮겨왔다는데 기록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창녕이 김그 부마의 그 집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 장희동이 있었고 거기 무덤이 이제 여기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까 서석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걸 향토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걸 봤는데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왜 저 집은 저게 왜 저렇게 고가가 있는 거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가지고 올려주면은 뭐 밀접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또 한글연비도 거기에 보면 문정왕후가 죽어가지고 뭐 이쪽으로 옮겨왔다. 문정왕후는 1565년에 죽었고 그거는 무덤을 조성한 건 1935년이거든. 30년 전에 이미 문정왕후가 죽을 줄 알고 무덤을 썼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저 그런 오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씩 그거는 이제 가볍게 노원 신문이든 우리 시민들한테 잘못된 걸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 칼럼식으로 해가지고는 작게 출발하지만 노원 지역도 알려주고 노원 지역학도 알려주는 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고정 생각합니다. 코너를 만들어 볼까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지역학 연구소가 지역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의 홍보과라든가 네. 구청의 미디어과 이런 네. 데서 관련 자료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이쪽에서 흡수하거나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네, 맞아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풍부한 자료들을 지역학 쪽에서 일단 많이 확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네네. 한번 하면 어떨까요? 네, 저는 아파트가 계속 관심이 좀 있어서. 저도 이제 그 건축하신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게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게 이제 주공 아파트 맞나요? 주공 몇 단지도 네. 거기 어디지? 저기 중계동에 있는 거. 상계동. 아니 상계동? 이게 그러니까 여기 노원 말고 이 주공 몇 단지의 추억이라고 해가지고 네. 책이 네. 노원 네. 말고 네, 그 네. 예술가들이 네. 아파트가 홀리게 돼가지고 지금 아마 재건축돼가지고 가장 어딘지 잘 모르. 둔촌동에. 네, 둔촌동. 예, 주공 맞아요. 아파트. 둔촌동 주공 아파트라는 네네네. 그 시리즈 기획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둔촌동이 초기에 지어진 거라 굉장히 그 면적도 넓고 중간중간 시원시원하게. 네, 마을 공동체가 꾸려져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기록자분하고 예술가들하고 손잡고 가가지고 그 주공 아파트가 해체되고 다시 재건축되는 과정을 계속 활동으로 기록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진짜 사례가 유명해요. 있어요. 그 사례를 나중에 이제 그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노원이야말로 그런 작업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재건축 들어간 곳이 아마 꽤 있을 텐데 그거 없어지면은 아무도 아마 기억을 못 할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샘플을 하나 잡아서 해볼 네. 필요가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를 일단 짓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뭐 제일 처음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노원 지역학에서 중요한 것은 노원 지역에서의 정체성 확보,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긍심 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그 지역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같이 또 다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